사실 당정협의라고는 하지만 정식 당정협의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총리가 무엇보다도 아직 임명되기 전이고 또 각 부처의 장관들도 하나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정식 당정협의가 아니라 정책 간담회 정도 형식으로 우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와 성격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그런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준 정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려 가지고 또 때로는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응해 왔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또 투명한 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하고 또 보도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터이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는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이 지난 올 초 2월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제 사업이 반영되느냐인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합니다. 다만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의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거기에 더해서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이런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의 행정 절차상 이것이 정부 안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도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올 본 예산을 심사하는 2024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 예산의 규모가 2조 원은 돼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바 있고, 올 초 추경 편성 당시에는 최소한 1조 원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결과 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한 4천억 규모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 또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습니다.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란 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하고,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특별히 긴급복지, 또 의료급여, 또 구직급여의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도 요구해서 정부가 이미 그간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당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대통령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벌인 추가경정예산안 정책협의의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빠진 게 있으면 두 분께서 보강해 주시고, 혹시 질문 짧게만 받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브리핑하기 어려운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분 수석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죠. 텔레코기금 같은 경우에 만약 우편직을 원칙에다가 어려운 분들 추가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전 국민에게 일정 수준 정도로 거기에 말씀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더해진 식으로 통합형이라는 표현이 뭐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대 규모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규모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선별, 뭐 차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편을 기본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 또 어려운 계층, 또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추가 지원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가 인생회복지원금 최소 20조에서 21조 정도 필요하다 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전체적인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좀 국무회에 상정되는 안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국무회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결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취약 차주에 대한 상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번 내용이 반영이 나고 우리는 활동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 혹시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어려움이 있는 분한테 그런 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치는 말씀 못 드립니다. 취약 차주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라든지 그 규모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기존에 정부가 편성했던 그것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최근에 또 계엄으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또 올 6월까지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에 따라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재위나 예결위원장 공석인 상태인데 빠른 처리 위해서 원수성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네, 오늘서부터라도 지금 기재위, 그다음에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4개 상임위 운영위원장에 대한 빠른 원구성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내 수석 간 조속하게 협상을 좀 마무리해서 본회 일정들을 확정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한 것은 정말로 평가되어야 될 대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정부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세입을 다시 수정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이리저리 꼼수를 써서 피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재정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입 경정을 하게 되면, 즉 세수를 줄여서 다시 수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감안해서 이번에 정산하지 않겠다. 지방교부세로 교부해야 될 대목은 정상적으로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대로 교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민생회복지원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에 국고 지원에 더해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이 요구했고, 정부가 이러한 당의 요구를 받아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세입경정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나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서 지방이 매칭해야 되는 데서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주었음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